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증권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이종원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입니다. 우리 전화 연결로만 뵙다가 네, 스튜디오 맞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스튜디오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이종원 부센터장님 지금 키가 얼마세요? 저 187. 농구하셨구나. 아닙니다. 오,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아유 지금 화면에도 벌써 안전키가 네. 이렇게 차이가 나네. 네. 예. 제가 그- 이제 필요한 데가 예. 농구 쪽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집에서 전등 갈 때. 전등 그때 많이 갈 때.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강남 파이낸스 WM 센터의 WM이 웰스 매니지먼트죠. 네, 맞습니다. 여기 가서 그러면 이종원 부센터장님 한번 면담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됩니까? 돈은? 뭐 금액 제한이 뭐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래요?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조금은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얼마 정도를 갖고 가서 가야 그렇다고 해서 주식만 권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웰스 네. 매니지먼트면. 네, 그렇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이나 다른 뭐 금융 상품들도 다 권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수익률은 괜찮고요. 뭐 올해 워낙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까 뭐 제가 랩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수익률 잘 나시는 분들은 지금 코스피가 올해 한 44% 올랐잖아요. 예. 네, 그거보다도 좀 더 내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금 투자도 많이들 하셨죠? 어때요? 금 투자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1, 2년 전까지는 그래도 금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었다가 예.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막 금을 사고 싶다 해서 막 이렇게 달려오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고요. 네. 그럼 주로 어느 쪽을 보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주식이 워낙 잘 가고 주식, 있기 때문에 예. 국내 해외 주식 위주가 좀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이제 뭐 주식 투자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우리 어제도 조금 밀렸습니다만 낙폭을 많이 줄였고 오늘도 분위기로 봐서는 많이 빠질 것 같다 싶었는데도 지금 개장 이후 흐름은 이래요. 네. 우리 이종원 부센터장님 보시기에 시장 상황 어떻게 뭐 조정이 좀 온다 보세요? 아니면 뭐 조정이 오더라도 얕다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정이 오더라도 얕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쪽이다.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지금 쉽게 멈출 기세가 안 보이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찬물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끼얹었죠. 파월 의장이 네. 지수가 이제 고점 부담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뭐 예상보다는 좀 뭐 부진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퍼지면서 좀 이제 국내 주식에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우려감이 다시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 이게 연기금이 예. 최근에 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4.9%로 지금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4월에 기준으로 했을 때 12.8% 정도였고 그리고 6월에 이미 14.9%를 달성을 뭐 했습니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주가가 예. 올라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더 이것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더 오르면 오를수록 이걸 비중 조절을 위해서 그러네요. 조금 팔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에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내년에는 14.4%로 지금 비중이?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예. 지난 5월에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 내년에 14.4%로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오히려 3%포인트를 더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약 38%가량을 해외에 투자한다. 이렇게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겁니다. 그 정부 정책상에서는 이제 지수를 5천을 만들겠다고 이제 코스피 5천 위원회까지 이제 만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국내 국민연금이 세계 최대 그러니까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근데 그 연기금이 국내 자국의 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
이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네. 제가 정민 앵커님한테 네. 이 주식 사세요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럼 너 샀니? 그러면 어. 나는 팔 건데요? 이러면 어. 예, 이게 좀 당연히 안 맞죠. 손이 안 나가잖아요. 예. 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 자국의 주식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네. 국내 주식 비중을 그렇게 줄이고 있냐. 뭐 계획안이 그렇게 잡혀 있고 2030년까지 계획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안대로 이제 줄인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제 바꿔서 이제 줄이지 않고 오히려 내년 계획안을 수정해서 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네.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수정될 수 없는 거냐라고 보면은 그 5월에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재정부와 이제 협의를 거쳐서 기획재정 준칙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한 이후에 그리고 국무회의 걸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인가가 있습니다. 심의 의결 과정이 있는데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국회 네. 심의 의결 과정에서 변경 수정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이제 국민들의 굉장한 이제 여론으로 인해서 대주주 양도세 예. 50억도 그대로 유지시키지 예.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만약 그렇게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늘리기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수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쪽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앞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라고 보여지세요? 연말까지 봤을 때? 사실 이 업종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어디가 맞아요. 가장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 언급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좀 많이 소외된 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화장품 쪽이 화장품. 상당히 이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또 강하게 네.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에서 25bp 내리고 나서 바이오 로봇으로 또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이 많이 이제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그렇게까지 또 서프라이즈는 아닐 거라는 전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국의 관세에도 25%를 이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최근에 한 2달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화장품의 이 해외 수출 비중 자체가 전 세계 네. 화장품 중에서 한국 화장품이 수출하는 비중이 과거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한 6%, 7%였다가 지금 현재 한 14%, 1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1위의 이제 화장품 수출 국가 프랑스죠. 예, 프랑스의 로레알이 1위입니다. 네. 로레알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는 이제 뭐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에르메스나 샤넬 뭐 이런 명품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그 수출 대국인데 그 프랑스 대비해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 네. 과거에는 한 20-30%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 현재 73%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가장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지난 7월에 APR. 그렇습니다. 예. 1위를 찍었습니다. 예. APR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던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상위권을 굉장히 많이 장악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 업체들의 이 레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슷한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좀 보고 있는데 국경절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아마존 빅딜 데이가 있습니다. 아. 예,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뭐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해서 아마존 빅딜 데이가 있는데 그때 또다시 이제 아마존 프라임 데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마존에 또다시 이 상위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지난번 8월에 일본의 메가리 쇼핑 행사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상위권을 장악을 했죠. 1위를 또 APR이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PR이 바이오 사업 진출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제 바이오까지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 키워드가 있죠. 네. PDRN. 예. PDRN이 이제 파마리서치가 하는 그 사업인데 이것을 주사제로 많이 맞았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APR 같은 경우가 메디큐브 그 이제 가정용 고주파 의료기기를 이제 했다가 이것을 이제 좀 더 확장하고 발전을 시켜서 이 PDRN 쪽까지 본인들이 확장해서 이쪽 시장도 먹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마스크팩도 네. APR의 마스크팩도 PDRN 마스크팩이 굉장히 그 아마존의 쇼핑 행사에 보면은 상단에 예. 매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 이 투자자들의 해외 이제 그 화장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이제 확장을 더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APR 같은 경우는 사실 따라올 자가 지금 없는 국내에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 보이는 게 이 화장품 산업이 사실은 이제 제품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제품은 코스맥스 한국콜머가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이외의 플러스를 조금 더 이제 제품 가미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케팅적인 요소로 인해서 확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APR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약 10년 전부터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오랫동안 펼쳐와서 그동안 쌓여있는 그 SNS 피드라든지 예.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그 핫한 그 가문이 있죠. 카다시안 가문이라고. 킴 카다시안. 그렇습니다. 예. 킴 카다시안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 더 그 인스타 팔로워가 높은 사람이 이제 카일리 제너입니다. 예. 이부 자매죠. 예, 킴 예, 카다시안과. 예. 이제 인스타 이제 순위를 보게 되면 1, 2위가 호날두 메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4위에 그 카일리 제너가 위치해 있습니다. 카일리 제너는 직접 본인의 브랜드를 낼 정도로 화장품 브랜드를 낼 정도로 상당히 이제 뷰티 쪽에 엄청난 이제 파워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이제 협업 관계를 맺어서 이제 이 APR에 메디큐브를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제는 그 다른 제휴를 맺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이 본인들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APR의 메디큐브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업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예. 본인들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은 홍보가 되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R 참 주가 고점 부근에서 지금 약간 기간 조정 구간인데 네, 맞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어디까지 갈까에 맞아요.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예,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 전과 좀 저는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예. 10년 전. 그렇습니다. 네. 10년 전에 이제 따이공들이 국내에 굉장히 이제 몰려와서 예, 우리나라의 예. 중국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모레 퍼시픽의 그 시가총액이 예. 15조 원이었습니다. 음. 예, PER이 30배 수준이었고요. 근데 지금 그 APR의 그 시가총액이 8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난리인 거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유럽 쪽에서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이제 한국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유럽의 그 수출 성장률, 화장품 네네. 수출 성장률이 이게 52% 가량 됐고요. 미국이 21% 그리고 중동하고 뭐 인도 쪽 지역이 30%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계속 성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 여력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부여받았던 PR 30배,
기준으로 해서 보면 APR이 지금 뭐 올해 영업이 3,600억 정도 예.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5조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예. 물론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APR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잘 됐을 때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얼타뷰티에 8월부터 이제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성공을 하고 유럽도 오프라인 진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의 경우에 시가총액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로봇 반도체 여쭤볼 게 많은데 저희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다음번에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왔는데 글쎄요, 저희가 시간 조절이 실패해가지고 절반도 못 여쭤봤네요. 그러니까 네. 언제 추석 전에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시겠어요? 제가 스케줄을 좀 네, 저희 보고 따로 제가 지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